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브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오늘은 렙토스피라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렙토스피라 어떤 질병인가요? 렙토스피라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감염병입니다. 네. 150종 이상의 포유류의 감염이 보고된 질환인데요. 개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감염된 동물 주로 쥐인데요. 소변이나 조직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요. 개가 감염이 되면 AKI라고 하는데 급성 신장 손상 증상을 보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사망률은 낮은데요. 황달이나 신장 손상까지 있는 경우에는 주의 깊게 치료하지 않으면 20% 이상의 사망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치명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정말. 네. 오, 굉장히 무서운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렙토스피라증을 파상풍, 말라리아, B형 간염, 광견병 등과 함께 제3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렙토스피라증이 많이 발병을 하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찾아보고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람에게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10명이 렙토스피라증에 걸렸습니다. 네. 2024년에도 12월 23일까지 통계해서 68명이나 감염이 됐습니다. 사실 잘 몰랐는데 우리 반려인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매년 수십 명이 감염되고 있는 감염병인데, 자, 이 렙토스피라증이 요즘 우리나라 반려견에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전남대학교 수의내과 교실에서 광주 전남 지역 동물병원에다가 렙토스피라증 예방에 대한 공지를 냈습니다. 네. 왜냐면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전남대 동물병원에 렙토스피라증으로 진단된 반려견 케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남대 동물병원을 포함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 확진된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10마리가 넘습니다. 이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가 감염이 됐다면 당연히 반려인까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 이슈가 돼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렇진 않고 서울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서도 최근에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확진을 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살던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 조사를 살짝 해보니까 이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보면 렙토스피라증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겁니다. 대한수의사 회지 월간 동물의료 2023년 10월호에 이 렙토스피라 관련 원고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르면은 KVL에서 2021년 4건, 2022년 3건, 그다음에 아이덱스에서 2019년 1건, 2021년 1건 렙토스피라 개 양성 진단이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양성률을 보면 0.57%, 0.29%, 0.08% 굉장히 낮아요. 미국이나 이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발생률과 진단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수의사들도 우리나라에 렙토스피라증 케이스 거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이들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일선동물병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사 의뢰를 하면은 양성 진단 케이스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액 말고 소변까지 같이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양성 케이스들은 모두 혈액으로만 검사한 결과입니다. 이 혈액으로 검사한 것도 렙토스피라증 검사해주세요 라고 의뢰한 게 아니라 다른 뭐 빈혈이나 진드기 검사해주세요 라고 의뢰하면 그때 렙토스피라증이 거의 같이 껴있어서 함께 검사해서 나왔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선 동물병원에서 렙토스피라증 의심을 해서 혈액과 함께 소변까지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양성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렙토스피라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일선 동물병원에서 좀 더 많은 검사를 의뢰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진짜 드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증상을 보이면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의뢰해 주시고, 보호자분들도 반려견이 만약에 이런 증상을 보이면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는 어떤가요? 치료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네. 이 렙토스피라증을 많이 진단하고 치료했던 동물병원 원장님에 따르면은 이게 AKI 증상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렙토스피라증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항생제를 적절하게 치료하면 다른 AKI 환자보다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렙토스피라증을 정확하게 조기에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반려인들도 그렇고 일선동물병원에서도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는 약간 경각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간과를 하기 쉽거든요. 백신은 없나요? 그냥 예방을 해버리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백신이 있습니다. 사실 반려견 종합 백신이 크게 DHPPI라고 하는 4종 백신, 그 다음에 DHPPL이라고 하는 5종 백신이 있는데 여기서 이 L, 5종 백신에 추가되는 L이 바로 렙토스피라증입니다. 그래서 사실 DHPPL
HPV 백신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데 5종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 트러블이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반려견 렙토스피라증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일선 동물병원에서 대부분 4종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려견 렙토스피라증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다 보니까 네. 다시 5종 백신을 접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우리 아이들 요즘 거의 매일 산책하잖아요. 산책 과정에서 보호자 모르게 또는 반려견도 모르게 주위의 배설물과 접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은 잘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좀 널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